안녕하세요. 벌써 내일이 시험입니다. 선생님이 주말 동안 영상을 찍었는데 시험을 앞두고 거의 전체 범위를 이제 영상을 찍어서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이 또 새롭게 보는 것 자체가 또 큰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 미리 수업을 잘 들었던 친구들에게 또 뭔가 좀 불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냥 좀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할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좀 헷갈릴 만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좀 영상을 찍어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일본의 메이지 유신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미국과 미일 화친 조약, 그 다음에 통상 규모를 확대하는 미일소 통상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무역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개항 이후 이제 물가가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요. 이 경제적 혼란 속에서 막부를 반대하고 천황이 정치를 이제 주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반막부 세력이 미국과 조약을 맺은 이 막부 세력에 대해서 이제 반대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걸 존왕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황을 존중하고 오랑캐를 배척하자라는 운동이었고요. 이 운동에서 당연히 이 존왕양이 운동을 펼쳤던 이 세력들은 당연히 외국과 조약을 체결했던 막부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부의 권력을 회수해서 천황한테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세력입니다. 주로 이제 막부의 반대 세력이었던 사스마번, 조슈번 세력 출신의 하급 무사들이 중심이 돼서 이 운동을 펼쳤고요. 당연히 막부의 탄압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오랑캐를 배척하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서양과의 군사적 충돌을 이제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서양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고요. 그 후로 어떻게 해요? 양이에서 서양 오랑캐 배척에서 서구 문물 완전 수용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서구 문물 수용과 막부 타도 운동으로 이제 운동의 흐름을 바꿨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 중심의 메이지 정부를 수립하는데 이게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세력은 아까 잠시 이야기했던 조슈번 출신의 일부 하급 무사들이 이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주역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메이지 정부를 이제 움직여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천황 중심의 국가를 수립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일부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개혁을 이끌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걸 다 서양식으로 이제 바꿨는데 정치 제도는 서양식으로 이제 바꾸지 못했다라는 이제 비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민중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서양의 정치 제도를 이제 본받자라고 하는 자유민권 운동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민중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헌법을 이제 만들고 서양식 헌법과 서양식 의회와 헌법을 만들자는 운동이 이제 1870년대부터 이제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민중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그를 위해서 의회와 헌법을 만들자는 이 운동인데 이런 이제 그런 명분 또는 이런 이제 목적도 있지만 일부 번 출신, 아까 말했듯이 사스마 조슈번 출신의 하급무사들이 이제 하급무사 출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이 상황에서 권력에서 조금 밀려난 친구들이 뭔가 이제 하나의 또 자신들이 권력을 되찾는 수단으로서도 조금 활용하기도 했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이 메이지 정부는 이 자유민권 운동을 이제 탄압하고, 하지만 서양식 정치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면서 이 또 히로부미가 중심이 돼서 뭐예요? 1889년에 대일본 제국 헌법을 이제 만들죠. 그래서 입헌제 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하지만 이 헌법은 국민의 권력을 지키는 게 아니라 천황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던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헌법과 좀 다른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대일본 제국 헌법이 89년에 제정이 되고 90년에 이제 제국 우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법 자강 운동과 신해 혁명을 볼까요? 자, 1894년부터 5년까지 청일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청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얘들아 무슨 새끼? 저 시모노세키 저약,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나라는 결국 이제 패배를 선언하고 랴오동반도와 타이완을 이제 일본에게 넘겨주고 배상금까지 물게 됩니다. 일본인에게 패배했다는 것은 당시 지식인들에게 충격이었고요. 당시 청나라의 지식인이었던 신사층들은 과거 시험을 보러 이제 베이징에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청나라가 패배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개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을 우리가 도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을 변화시켜서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자. 무슨 운동? 변법 자가 운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밀린 이유는 일본처럼 헌법과 의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법 자가 운동을 통해서 입헌 군주제를 이제 도입해서 이렇게 정치를 이제 개혁하고 의회도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당시 청나라 황제였던 광서제가 깊이 공감을 해서 이 캉유에이, 량치차오와 같은 이런 벽법가들과 힘을 모아서 이제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주 귀족들, 특히 서태후가 중심이 된 만주족 출신의 이런 황족 고수파들의 반격으로 결국 실패를 거두고 당시 서태후는 당시 한족 장군 출신이었던 위안스카이라는 또 그 인물과 힘을 합쳐서 결국 이제 변법파를 몰아내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의화다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이 의화다 운동이 실패하고 나서 청나라는 거의 이제 멸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좀 위기 의식을 갖게 됩니다. 오이처럼 쪼개지는 이런 과분의 위기를 이제 청나라 사람들은 이제 겪게 되고요. 그래서 청나라 정부가 이제 중심이 돼서 개혁을 실시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신정입니다. 그래서 신식 군대를 편성하고 새로운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제를 폐지하고 헌법도 만들어요. 흥정대강 헌법도 이제 흥정헌법 대강도 이제 반포하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새로운 정치를 추진하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민중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의회 설립, 그 다음에 헌법, 그러면서 입헌 군주제로 나아가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람들, 특히 신사층들, 중국의 지식인들이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여기에 사실 만주적 정부가 부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수적인 황족 내각을 수립하게 되면서 이게 또 지식인들에게 큰 좌절을 안겨줬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청나라 왕조를 타도하고 이제 만주적 황제, 만주적 정부랑 우리는 같이 가지 말고 우리 한족 스스로 왕이 없는 공화정을 공화정을 만들자고 하는 이런 혁명파들의 이런 움직임이 거세졌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부터 이 혁명파들의 움직임은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청왕조 타도와 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수능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중국 동맹회를 이제 만들면서 혁명 사상을 확산시켰고 당시 중국에 뛰어난 젊은 엘리트들, 지식인들은 각 군대의 장교로서 활약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혁명파의 이념에 영향을 받은 우창에 있었던 신군들이 이제 봉기를 일으켰고 이 신군의 봉기를 이제 진압하려는 과정에서 각 성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청나라 정부로부터 이제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독립한 성들이 모여서 중화민국을 수립했고요. 이 중화민국은 공화정을 채택하고 순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이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원이 그러면서 공화정을 실시하고 청황제 퇴위를 조건으로 이제 당시 이 신해혁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청나라 정부의 요청을 받고 군대를 이끌고 온 위안스카이와 이제 타협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위안스카이가 상당히 군사력이 강대했기 때문에 위안스카이와 싸워서 이기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위안스카이가 순원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결국 그대로 이제 군대를 뒤로 이제 물려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결국 위안스카이가 임시 대총통에 이제 취임하게 되고요. 하지만 위안스카이는 임시 대총통에 취임한 다음에 곧바로 황제가 이제 되려고 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 위안스카이가 죽고 나서 결국 병으로 죽고 나서 위안스카이의 부하들끼리 이제 군대를 이제 권력으로 두고 중국의 각 지에서 이 사람들이 세력 다툼을 하는 이런 군벌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끊도록 하겠습니다.